하루 종일 주식만 연구하는 남자 조성일. 네, 주식의 인생 건 남자 김대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내년 1월 달부터 전 세계에 이제 통용이 되는 IMO 2020이라고 해서 국제회사기구에서 나오는 그런 규제 측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설명을 드리고 이에 해당하는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호 전문가님, 네, 방금 제가 IMO 2020 말씀드렸는데 네, 좀 맞습니다. 생소한 그런 좀 얘기 같아요. 네.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벌써 오늘이 이제 10월 중반이나 됐잖아요. 네, 시간이 좀 빨라요. 네. 이제 바로 몇 달 뒤에 바로 시행될 제도거든요. 그럼 이제 뭐 2달 반밖에 안 남았네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좀 좋을 것 같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우선 좀 화면 한번 좀 보겠습니다. IMO는요, 국제회사기구입니다. 2020년에 그러니까 유해가스를 좀 더 이제 규제한다라는 거죠. 네. 황산화물을 규제하는데요. 이제 바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선박들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요. 현행 3.5% 미만인 화물 함유율을 0.5% 미만으로 85%나 낮추는 매우 강력한 규제입니다. 네.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선박들은 174개국 IMO 회원국에 한국에 입항할 수조차 없습니다. 입항할 수가 없는 거면 네. 이 바다를 내내 떠들면서 이렇게 표류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배를 팔아야겠죠. 네, 그게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는 이제 연료를 교체하던가, 네. 아니면은 이제 배출가스 황산화물을 저감 장치인 이제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방안이 있겠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예 애초에 좋은 배를 타면 되겠죠. 천연가스 추진선을 신규 도입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요, 네. 이런 규제에 정유업종들은 좀 어떤 영향을 받으실 거로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규제에 관련해서 정유업종도 사실 좋은 그런 기회를 맞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설명을 좀 드리면 화면에 좀 준비된 화면이 있는데 올해까지는 선박 해상연료 수장에서 고유황유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바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저유황유 수요가 새로 증가하게 되고 또한 올해까지는 좀 적었던 선박용 정유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업종 관련해서 원유를 정제할 때 사실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원유를 도입을 해서 상압 증류탑에서 정제하게 되면 나오는 부산물들이 있는데 맨 아래에 본 것처럼 한 38%나 되는 매우 많은 물량이 고유황 벙커 CU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매연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값도 낮다 보니까 정유업종 입장에서는 원유를 정제해봤자 어떻게 보면 약간 찌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항상 고심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의 정유 기업들은 예전부터 미리 그런 큰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해가지고 고도화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도화 시설을 통해서는 이 고유황 벙커 CU를 다시 한번 정제해서 다시 LPG, 휘발유, 등유 등 그런 수요가 많은 좋은 그런 부산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예. 올해 6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S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모두 다 최소 20%에서 40%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고도화 비율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정유업체보다도 훨씬 더 나은 그런 마진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전체 정유 제품을 이제 생산할 때에 이미 경유에 대한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IMO 규제가 나오게 된다면 선박용 경유 수요가 늘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이미 현재 지금도 31%나 경유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장치를 또 추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전 세계에 내년부터 있을 여러 가지 수요에 의해서 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정유업종 볼 때는 당연히 정제 마진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죠. 정제 마진의 그런 BEP가 약 5.5달러에서 6달러 수준인데 현재는 7.5에서 8달러 수준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소폭의 이익을 내고 있는 마진 상황인데 올해 말과 또 내년 초가 된다 한다면 이 IMO 규제로 인하여서 선박용 경유와 또 고도화 시설에 대한 그런 마진 증가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훨씬 더 정제 마진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호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유 업체들이 기술을 보유해가지고 네. 좀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 이번에 조선 업체들은 네. 좀 어떠한 수혜를 볼 것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정유업종도 좋지만 저는 조선업종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앞서 대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세계 조선업체들이 이 IMO 규제를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총 3가지가 있죠.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저유황유를 사용할 경우라면 현재 조선업체들은 추가로 투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저유황유를 사용했을 때 기존의 엔진들이 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의문은 좀 있고요. 예. 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비용도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로는 스크러버 장착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황산화물을 90% 이상 저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현재의 저렴한 고유황유를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사실 3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설치하는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는 선박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네. 멈춰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비용이 스크러버 하나당 약 30억에서 한 90억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선주들에게는 분명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LNG 추진선 발주가 있는데 비록 선박 발주할 때 발주부터 인도 또 운항까지 물론 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긴 하고 또 막대한 비용이 물론 들긴 하지만 황산화물 배출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발생할 수 있는 비중이 거의 90% 이상 감축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LNG 추진선 쪽으로 선주들이 대응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3가지 방안 중에서는 우리가 주목할 방안으로는 네. 특히 그 LNG 추진선이 가장 중요하다. 네네. 네, 그게 가장 현실적이다. 네. 좀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관련 내용 있으시면은 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전 세계 글로벌 LNG 운반선 발주 추이를 화면 보시면 2016년, 17년까지는 매우 적은 발주량이 나왔지만 작년 들어서 무려 76척이나 나왔습니다. 올해는 또 100척에 대한 발주가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작년에 발주되었던 이 70척 넘는 물량 중에서 무려 66척이 우리나라 조선 3사가 다 휩쓸어갔던, 독점했던 그런 구조를 볼 수가 있고 네.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올해에도 뭐 카타르나 모잠비크, 러시아, 나이지리아 같은 그런 나라에서 LNG 추진선을 올해와 내년에도 더 발주를 할 텐데 대부분의 그런 발주량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모이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LNG 운반선부터 해서 LNG 추진선, 더 나아가서 LNG 벙커링 선까지도 있는데 이런 큰 LNG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독점할 수 있는 장기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조선업이 네. 좀 호황을 이루게 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수혜를 받고요. 네. 그래서 조선업에 대해서 한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한번 네.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500원짜리 지표가 있고요. 네. 이봐 해보긴 해봤어? 예. 많이 익숙한 네, 부분이네요. 굉장히 좀 익숙한 말이죠. 네. 네, 정주영 회장입니다. 네. 네,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뭐 핸드폰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요. 그렇지만 조선 산업이야말로 정말 맨땅에 헤딩했다. 네. 정말 드라마틱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가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배부터 먼저 팝니다. 네. 조선소가 만들어지지 않고요. 그리스로부터 구매 확인증을 받고 이제 영국 가가지고 돈을 빌립니다. 네. 근데 영국에서 돈을 안 빌려주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정주영 회장이 지갑에서 이제 500원짜리 지표를 꺼내서 네. 너네 영국 나라보다 우리가 300년 앞서서 1500년에 세계 최초 철갑선을 만들었다. 아, 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차관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기업입니다. 참 정말 유명한 일화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정말 이렇게 기적적으로 해서 이뤘는데 세계 1등이 되죠. 우리나라가 조선이요. 그 그렇죠. 기업입니다. 화면 보시면은 좀 호황을 이뤘을 때는 주가가 50만 원까지도 그렇게 갔었습니다. 네. 이거 10년치 차트라서요. 50만 원까지 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12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죠. 네. 네. 그리고 1년치 차트로는 최근 들어서 조금씩 이렇게 좀 반등은 나오고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좀 상세하게 좀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아무래도 주가는 기업의 이익과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14년, 15년대 조선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중국이 추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이제 출혈 경쟁을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점차 좋아져가지고 이제 올해는 이제 흑자 전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좀 중요한 그런 맥점이 네, 우리나라 조선사가 2008년, 9년 이때도 좀 호황이었고 특히나 2013, 14년도 이때 호황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아시겠지만 전 세계 유가가 높은 수준에 있다 보니 맞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FPSO라고 해서 예. 이제 부유물 해상에서 이제 원유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해양 플랜트 쪽이죠. 예, 이쪽에서 수익을 좀 많이 냈는데 갑자기 유가가 꺾이다 보니까 그로 인한 것들이 모두 다 손실로 다가왔던 그렇죠.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반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었던 부분이 LNG 쪽 이쪽에서 선박을 발주하게 되는 거에서 성과를 내면서 크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그룹은요,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30척을 수주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점차 해마다 좀 네. 늘어나고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기업은 일정한 매출은 보장될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분단 국가잖아요. 네네. 우리는 근데 군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지스함이죠.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최초의 이지스함을 제작부터 설계, 발주까지 다 할 수 있는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계속 회사를 말씀 안 하시면서 아, 장점만 강조하신 것 같은데 네. 혹시 그 회사 뭐 대략 알 것 같기도 하지만 네. 혹시 어떤 회사인가요?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현대중공업이겠죠. 아, 네, 예. 네. 예, 한국조선해양으로 지금 분할해가지고 그렇게 있고요.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요, 현재 이평선을 모두 돌파했지만 상승 여력 충분하다. 지금 오늘 종가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네. 기대 수익률 최소한 20%, 30% 이상 수익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라고 좀 그렇게 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아까 LNG 쪽 말씀하셨는데요. 네. LNG 본행제 쪽은 네. 또 그쪽도 좀 수요가 좀 필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쪽은 좀 어떤가요? 네. 사실 LNG 쪽을 볼 때 네. 선박을 만드는 조선업체도 물론 좋겠지만 그에 넘어서 본행제 쪽을 만드는 회사도 관심 가져보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특히 예. 또 주식 수익률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대형사보다는 중소형사 쪽을 체크해 보는 게 기대 수익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그렇죠. 부분을 볼 텐데 사실 LNG 운반선, 뭐 추진선 다 포함해서 이 부분에서 필수 기술은요. 영하 163도의 초저온도로 유지하면서 LNG를 수송을 하는 그 기술이 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화된 LNG를 액화시키는 기술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을 LNG 본행제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술을 가지고서 중국은 이쪽에 대한 기술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모스 타입이라는 그런 타입의 기술이 있지만 조금 약간 구형의 스타일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멤브레인 방식의 신형 기술들을 채용을 해서 LNG 본행제 쪽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행제 기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화면에서는 좀 가렸어요. 예, 네. 그래서 두 가지 기업이 있는데 예. 결국에는 빨간색 나와 있는 것처럼 멤브레인 쪽 타입을 하고 있는 이 기업에 주목을 하자 부분이고 현재 현대중공업, 지금 한국조선해양이지만 이 네. 기업과 삼성중공업 쪽이 멤브레인 타입에 대한 수주를 발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기업은요, 작년까지는 영업이익이 내내 적자를 봤던 아쉬운 흐름이었지만 드디어 올해 매우 큰 폭의 턴어라운드를 하는 기업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실적이 무려 270억 정도의 이익을 낼 걸로 보여지고 내년에는 더욱더 증가된 이익을 볼 걸로 전망되고 있죠. 현재 270억 정도의 이익을 전망되고 있는데 이 전망되는 수치 또한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영업이익 컨센서스 화면을 볼 수 있을 텐데 올해 1월 달만 하더라도 뭐 적자 부분을 예상했는데 점점 증가하더니 뭐 올해 5월 달에는 200억 예상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무려 올해에 270억을 볼 걸로 보여지고 아마 한 달, 두 달 더 지나게 되면 이 전망치도 더욱 증가할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이익이 급증한 종목을 한다면 네. 아무래도 투자할 때도 더 안정감 있게, 자신감 있게 투자할 수가 있겠죠. 예. 네.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오늘 종가를 봤을 때는 1650원에서 마감했습니다. 근데 물론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지금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먼저 1차 접근을 봤을 때는 1500원에서 11,000원 정도 이 사이에서는 접근을 먼저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혹시나 1차 매수한 이후에 주가가 빠진다고 한다면
2차 매수 기회로는 9,500원에서 한 10,000원 정도, 이 정도 밴드 내에서는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1차 매수, 2차 매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뭐 1분기나 한 2개 정도 분기까지 좀 더 여유 있게 중기 투자식으로 보유하는 관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아주 네. 좋은 기업인 것 같은데요. 네. 문제는 종목명을 모르겠어요. 네. 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사실 네.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네. 아실 수 있는 종목인데 네. 종목 이름은 동성 화인텍입니다. 동성 화인텍. 예. 예. 뭐 경쟁업체 한국화분도 있겠지만 제가 준비한 종목은 동성 화인텍이고요. 예. 예.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IMO 2020 규제 관련해서 정유업종과 조선업종에 대한 전망, 그리고 대우 전문가님과 제가 좀 한 가지씩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서 이 IMO 규제에 관련한 내용들과 또 그에 해당하는 정유업종과 조선업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 영상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친절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은 이걸로 마치고요. 제가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을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네. 영상 마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